네, 반갑습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또다시 오늘 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또 다가옵니다. 오늘 오후에 또 탄핵 표결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건, 비상계엄 이후에 주가 좀 많이 떨어졌었던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그리고 지난번에 탄핵 부결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12월 첫째 주는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힘을 많이 쓴 애들이 누구냐? 바로 연기금이죠.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 방어에 나서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 바로 연기금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방어적인 형태의 느낌을 좀 주고 있다라면, 우리도 이런 방어적인 상황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이 아주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국민연금의 그 목표 비중이라고 하죠. 국내 주식 비중을 지금 현재 2025년도 말까지 한 15% 정도 맞추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2029년도까지는 13% 정도 이렇게 목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시점이 지금 한 13%가 채 안 되죠. 13%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5%라는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금의 그 기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 규모의 퍼센테이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한 1000조 원 정도 있다 이렇게 본다라면, 이 중에서 한 5%다 그러면은 1000조 원에 15%면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00 아니죠. 1000조 원이니까 150조 정도 되는 거죠. 네. 맞죠? 네, 150조. 네. 그래서 1000조 원이다 그러면 150조 정도 되는 거니까 15% 정도면. 자, 근데 지금은 한 13% 정도 된다 치면은 150조에서 한 130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채우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와야 되죠? 20조 원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국내 주식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연기금이 채워야 되는 비중이 커진다. 그래서 이참에 가격이 쌀 때 많이 사놓자라고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를 일단 먼저 보고 있지만 우리가 12월 달에 어떤 종목을 많이 매매했는지는 이 표를 보면 다 나옵니다. 자, 연기금이라고 되어 있죠. 연기금이 매수를 가장 많이 한 것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네이버, KB금융,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식으로 진행이 쭉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매도를 많이 한 것은 고려아연,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ETF 있고요. 한전기술,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런 정도, 안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감이 좀 오시죠? 연기금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고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딱 보시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도를 쳤고요.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종목군들에게 매수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매수 종목들 하나씩 쭉 짚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가장 먼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주식에 매수가 들어가려면 삼성전자 가장 먼저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계속 하고 있었던 모습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면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개인들 매도도 나오기 시작했고, 또 신용잔고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 기관만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하죠. 지금 12월 2일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달 시작하면서 한 2주간 지났죠. 2주 정도 지나면서 삼성전자를 무려 1760억을 연기금에서만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방어를 위한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고 방어가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매도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매도 규모가 이제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외국인 매도가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온 부분들은 전부 다 연기금 매수의 그런 부분이다. 근데 이 매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수 방어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증거사 리포트나 이런 쪽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물론 장기적인 기대감은 있겠습니다만 방어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면 방어가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더 매수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방어는 언제쯤 풀리느냐? 매물대 통과하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바로 이 6만원대를 넘어가서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6만원까지 반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분위기가 또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뭐 6만원 쪽까지 상승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되는데 6만원 이후의 상황에서 나가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실적 4분기 실적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엔비디아 퀄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과하면서 넘어가야지만이 가능할 것이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가지고 계시면서 6만원 넘어가면서부터 대응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6만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바닥 국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 있잖아요. 자사주 매입이 무려 이제 2월, 후반부까지죠. 2월 27일인가? 뭐 그때까지 무려 3조 원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3조 원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방어 물량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뭐 그다음에 그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이쪽에 매수가 굉장히 많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박에 치고 올라간다면 뭐 7만원대 회복도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도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6만원을 넘어야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삼성전자가 없다 또는 비중이 너무 작다 그런 분들은 지금 매수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비중이 많다 이런 분들은 기다리셨다가요 6만원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그때부터 대응하셔도 늦지 않겠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 관점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삼성전자였고요. 자, 두 번째는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 보시면은 하이닉스는 사실 걱정거리는 별로 없죠. 내년도에는 뭐 더 그 반도체 쪽에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HBM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가격이 더 오른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한 15% 정도 오른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HBM 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이닉스의 실적이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는 자기 거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물량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차피 물량도 다 소진되어서 매진 상태가 된 상황이니까 실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 인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물량의 어떤 공급 부족 현상 이런 부분들은 하이닉스를 끌어올리는데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는 20만원으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25만원 또는 30만원 이상까지도 전환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실적 흐름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 보시면은 하이닉스는 버려야 될 게 없어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20만원 아래쪽 싸다라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17만원 아래쪽 16만원 뭐 이럴 때는 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가져가실 때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매수한 게 14만 8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라인대에서 진행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0만원 넘어와서 다시 내려온 모습이지만 이번 다시 또 돌파가 되면은 이번에 돌파가 되면은 아마도 20만원 아래로 잘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 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만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없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죠. 뭐 지금 라인 때는 공략하셔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대신에 이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20만원 전에 매수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한 18만 5천에서 19만원 정도 사이 구간 상승하는 거 확인하시고 진행하셔도 되고요. 뭐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느긋하게 쭉 가지고 가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카카오가 지금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이죠. 거의 정치 테마처럼 움직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탄압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뭐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했었고 뭐 의장이 잡혀가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락 추세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하락 추세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다 돌아섰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야지 돼요. 단기적 반등은 계속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등하는 척 하면서 진행되다가 항상 정에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 때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시험대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가는 척 하다가 또 죽이고 가는 척 하다가 또 죽이고 이런 모습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 요거는 더 큰 하락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선 때까지 거의 밀렸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구간 아니겠는가? 33,000원, 32,000원 요 구간이 마지막 지지대 아니겠는가? 이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에서 계속 올라가지 않고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여기요. 한 38,000원에서 4만원 구간 지지선 계속 잡아준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라인대로 지지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항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만약에 탄핵에 대한 어떤 가결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 관련 종목군들은 더 많이 상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아마 국민연금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아마 보고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기금이 팔아먹은 거 보면은 지금 정책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오히려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게는 좀 힘이 몰리겠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상승 포인트가 더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현재 시점은 지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2,000원 지지선 보시고요.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죠. 매수는 조금 껄끄러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보고요. 이평선이 조금 더 정렬이 된 다음에 추세가 돌아설 때 그럴 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삼성전기도 지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긴 한데 연기금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볼 수 있겠고요. 상승 포인트는 이제 저항대에 슬쩍 진입하고 있죠. 저항대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지만 14만 5천원대쯤 되면은 저항이 좀 두꺼워집니다. 13만원대 정도는 저항이 아직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13만원 넘어가서 13만 5천원대까지 이런 그 구간에서의 어떤 박스 형태 이런 것들 좀 보이지 않을까. 자, 지금은 조정이 없지만 추가 상승이 나와서 지금 13만원대에서 조정이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넘겨주게 된다면 14만원대까지 가다가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계속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은 무조건 나오게 될 텐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나오냐 중요하겠죠. 자, 13만원대에서 조정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뭐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3만원을 넘어서면서 14만 5천원 사이 구간에 박스를 형성하고 이 구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주가는 더 상승할 것 같다 보여집니다. 현재 이것도 뭐 MLCC 등등 해가지고요. 뭐 AI 관련한 종목군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보신다라면 긍정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는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내려간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간 부분들은 삼성전기의 의지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종목의 지지라인 때는 지금 14만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구간을 회복하고 반등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지지선만 잘 나오게 되면 정고점 돌파도 가능할 겁니다. 조금 멀리 보시면서 가셔야 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얼만큼 이 국면이 빠르게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홀딩입니다. 근데 매수는 지금 좀 애매해요. 매수는 따라가기 좀 어려우니까 홀딩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요거는 이제 뭐 2차전지 관련한 부분도 있고 석유화학 관련한 부분도 좀 있는데 바닥을 좀 잡아준 듯한 느낌은 좀 들죠. 중국의 수요가 좀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방어주적인 역할도 아니고 뭣도 아닌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유지 포인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그 연기금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점에서 공략해보자 이런 형태의 느낌을 좀 가졌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지금 돌리고 있고요. 이평선 수렴 아주 좋습니다. 뭐 굳이 따진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은 매수 관점 괜찮습니다. 12만원 정도 라인대 또는 12만원 아래쪽 공략하시면 적당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라면 SK이노베이션에게는 굉장한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연결된다면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그 원형 바닥 형태의 상승 구간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매수 의견 나쁘지 않고요. 홀딩 전략 그대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뭐 2차전지 관련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2차전지는 지금 조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석유화학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하나 더 볼게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저항대 진입을 하죠. 22만원대. 자, 여기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일단 괜찮습니다. 21선이 가깝게 따라붙고 있죠. 그래서 5일선 깨지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일과 21선 데드가 나오면은 주가 조정받지만 그거 없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격이 좀 벌어져서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21선과의 간격은 그렇게 그렇게 나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라인 대 같은 경우는 20만원에서 20만 5천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네,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요.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마 데드크로스가 나올 거예요.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네, 그 라인대가 지지선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위쪽에서 보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항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횡보가 진행되고요. 아래쪽 이격 벌어진 것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상태가 진행됩니다. 수급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외국인들 많이 매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수급은 좋은 편인데 완벽하게 바닥에서 벗어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네, 궁금증이 좀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요거는 일단 갖고 계시는 전략만 가져가시면 되겠고, 매수는 지금은 딱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 밑에 17만원 이런 때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매수가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쪽도 한번 볼게요. 고려아연은 이제 이벤트 끝났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빠질 것 같고요. 1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매도 의견 빨리빨리 보시면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40만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반토막이 나버리는 상황이죠. 이런 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 대비의 어떤 내용들이 썩 훌륭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이 자리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그런 어떤 고점 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익 매도로 들어가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기 가치보다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업 내용이 좋거나 실적이 좋거나 이래서 올라간 게 아니라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요거는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집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참에 국민연금도 연기금도 좀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기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 정책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원전 관련주라서 원전 관련주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되긴 하는데 상황이 영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계속 추진하고 밀고 나갔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게 완전히 나가리 돼가 버리면은 주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짝 반등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RSI 지표가 여기 과매도 들어가 있잖아요. 과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한전기술은 과매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있겠는데 이게 과연 만약에 이제 탄핵 투표 오늘 오후에 있는 탄핵 투표가 진행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이게 올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은 아직 의문점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전 관련주나 정책 관련주들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손절 매도 감안하고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AI 데이터 센터나 또는 원전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원전 수출이라든지 기타 다른 상황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네.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좀 열려 있다고는 하더라도 조금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전 관련주들,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둘 다 지금으로서는 더 떨어지게 되면 매도 의견이 일단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떨어지지 않으면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책 관련주, 한국가스공사 있죠? 요 종목은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래부터 이제 그 동해 유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정권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가치를 찾아서 움직이는 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이 저 밑에 있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요. 아직 그 떨어질 국면들이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원래 없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해 가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26,000, 7,000원까지도 주가 하락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상당히 지금으로서도
좀 부담되겠죠. 나는 모르겠다. 다 감안하고 어차피 공기업이니까 망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가져갈란다. 배당이나 받으면서 살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그렇게 권장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연기금들 매도하는 거 보시면은요. 주가 포인트가 약간 고점 국면이거나 고평가 국면에서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을 일반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뭐 연기금 때문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도 기본적으로도 이제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책적인 변수나 또는 수급의 매도가 진행된다면 매매에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관점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여기 네 매도하는 쪽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얘네들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갖다 팔아먹고 있는 모습들. 야 이거 네 안 좋네요. 네 이 밸류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ETF니까요. ETF 쪽 실망을 한 거고 자동차 쪽도 매수가 좀 있어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뭐 이런 것들 매수가 좀 있고 은행주들 매수가 좀 있겠는데 은행주들은 별로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요거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은행주들은 약세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일단 금융주에게는 조금 악재 요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연기금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좀 말씀드렸고요. 보니까 연기금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팔고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따가 오후에 네, 표결 진행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될 텐데 또 거기에 맞는 종목들은 또 내일 오늘 저녁에 표결 보고 내일 아침에 또 관련한 종목군들 같이 정책주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분석해서 또 종목 진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네 즐거운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네 표결에 따른 네 그런 종목군들 또 같이 한 번씩 살펴보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